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추석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마음이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올해도 또 핑계를 댈까? 이번에는 정말 다 모일 수 있을까? 연락을 해도 시큰둥한 반응.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벌써부터 자녀들에게 연락했지만 엄마, 올해는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아버지, 아이들 학원 때문에 일찍 와야 해요. 회사 일이 바빠서 하루만 있다가 갈게요. 이런 대답들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거렸던 명절 상차림이 요즘은 빈자리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한 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혼한 자녀 10명 중 7명이 명절에 부모 집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 절반이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요즘 젊은 세대가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 때문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시대의 변화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70세 명자 씨가 어떻게 멀어졌던 며느리와 아들을 다시 가까워지게 만들었는지, 65세 김일성 씨가 어떤 한마디로 딸내 가족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었는지, 그 감동적인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따뜻한 가족의 정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명절과 지금의 명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추석은 단순했습니다. 온 가족이 고향에 모여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대가족이 같은 동네, 같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딸은 부산에서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KTX는 예매 전쟁입니다. 더욱 복잡해진 것은 가족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아들 위주의 단순한 구조였지만 지금은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시려니 일정이 복잡해집니다. 올해는 처가, 내년에는 시댁,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족 4명이 기차표 값만 해도 수십만 원. 거기에 용돈, 선물,
각종 비용을 더하면 명절 한 번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젊은 부부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명절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부모는 요즘 애들은 정이 없다고 하시고 자녀는 부모님은 우리 사정은 모르신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속마음은 정말 어떨까요? 서울 강남에 사는 35세 김 과장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부모님 뵙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에 짐을 잔뜩 싣고 고속도로에서 5시간씩 막혀서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거든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용돈은 얼마나 준비했냐? 아직도 그 좁은 집에서 사냐?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숨이 막혀요.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느라 정신없고,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칭얼거리고, 저는 어른들 상대하느라 진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와서는 다음 명절에는 어떻게 피할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예요. 이런 속마음을 가진 자녀가 한둘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32세 박 대리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시댁에 가면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요.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 아이 돌보기까지. 평소에도 직장 일과 육아로 지친 상태인데 명절에는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은 손재주가 없다. 우리 때는 이런 것도 다 혼자 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상처받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상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엄마는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해요. 그럼 제 마음은 누가 이해해주나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니까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을 피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가족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첫째,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정말 바쁩니다. 맞벌이가 기본이고 아이 교육비, 집값, 생활비 때문에 주말에도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명절 준비까지 하려면 정말 벅찹니다.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고 하시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힘든 것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물질적으로 힘들었다면 지금은 정신적, 시간적으로 힘듭니다. 둘째, 소통 방식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전하고 계좌이체로 용돈을 드립니다. 이것도 나름의 효도 방식이에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직접 와서 얼굴을 봐야지라고 하시죠. 물론 직접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는 다른 방식도 인정해 주셔야 해요. 셋째, 무의식적인 비교와 간섭입니다. 옆집 며느리는 이런데 너는 왜? 다른 집 아들은 저런데 너는 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의도로 하신 말씀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성공한 가족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김남춘 씨. 남춘 씨에게는 결혼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산에, 둘째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언제 오냐, 왜 늦게 오냐 하며 재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완전히 방식을 바꿨어요. 명절 한 달 전에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오고 싶을 때 와도 되고 못 와도 괜찮다. 대신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너희 집에 놀러 갈게. 처음에는 아들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없어지자 오히려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아닌 평소에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오게 하면 마음도 억지로 와요. 자발적으로 와야 진짜 기뻐하면서 와요.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명자 씨. 명자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명자 씨가 내린 결정은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명절에는 너희 집에서 편하게 쉬어라. 엄마가 음식을 해서 가져갈게. 처음에 며느리는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라고 했지만 명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명절 당일 명자 씨는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감동했고 아이들도 할머니가 오신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갈게요라고 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에 살고 계신 65세 김일성 씨. 일성 씨에게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이 있습니다. 사위와 초등학생 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명절 때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애들 학원 때문에 하루만 있다가 가야 해요. 일성 씨는 계속 그래도 명절인데 라며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을 며칠 앞두고 딸이 또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일성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보다. 너희들이 오기만 바랐지. 너희 사정은 생각 안 했구나.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앞으로는 억지로 오지 않아도 돼. 대신 너희들이 그리울 때마다 영상통화로 얼굴 보자. 딸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 사실 박서방이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해서. 일성 씨는 말했습니다. 그럼 박서방 없이 너하고 애들만이라도 와라. 아니면 명절 말고 평소에 편할 때 와도 되고. 그 통화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딸이 부담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고, 사위도 나중에는 장인어른이 이해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하다며 함께 오게 되었어요. 일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명절을 고집하지 말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대구에 살고 계시는 72세 최무성 씨. 무성 씨의 집에서는 3년 전부터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동식 명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명절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올해는 첫째 집, 내년에는 둘째 집, 그 다음에는 여행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명절을 보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명절이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들이 더 좋아합니다. 장소를 준비하는 부담도 나누어지고 새로운 곳에서 만나니까 더 설레고 재미있어요. 무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성공한 가족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강요하지 않습니다. 와야 한다가 아니라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상하게도 부담을 덜어주면 오히려 더 자주 오게 됩니다. 둘째, 먼저 다가갑니다.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부모가 먼저 찾아갑니다. 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가면 된다는 지혜입니다. 셋째, 방식을 바꿉니다. 전통적인 방식에만 매달리지 않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입니다. 넷째,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때는 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살고 계신 73세 이순자 씨 가족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순자 씨는 매우 서운해했습니다. 3명의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는데 명절 때마다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변해야겠구나. 첫 번째 변화, 연락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언제 와? 왜 안 와? 라고 재촉했는데 이제는 몸은 괜찮지? 일은 잘 되어가고? 라고 안부부터 묻습니다. 두 번째 변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 먼저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직접 가져다 주고 자녀들이 아플 때는 병원까지 함께 가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세 자녀가 모두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면서 말이에요. 첫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오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지금은 정말 뵙고 싶어서 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1단계, 마음부터 바꾸기. 먼저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녀들도 나름대로 힘들구나. 시대가 바뀌었으니 방식도 바뀌어야지. 억지로 오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오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 연락 방식 바꾸기. 전에는 추석에 언제 와? 이제는 요즘 어떻게 지내? 전에는 왜 자주 연락 안 해? 이제는 바쁠 텐데 괜찮아? 전에는 다른 집은 다 오는데. 이제는 너희들 사정이 있겠지. 라고 바꿔보세요. 3단계, 기대 조절하기. 완벽한 명절을 기대하지 마세요. 온 가족이 모이지 않아도, 짧게 만나도, 전화나 영상 통화로만 안부를 전해도 괜찮습니다. 4단계, 새로운 방식 시도하기. 명절 음식을 함께 주문해서 먹기. 각자 집에서 영상 통화로 차례 지내기. 명절이 아닌 평소에 자주 만나기. 여행지에서 명절 보내기. 5단계, 먼저 베풀기.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자녀들 집에 반찬 가져다 주기. 손자들과 시간 보내주기. 어려울 때 도움 주기. 무조건적인 사랑 표현하기. 6단계, 인정하고 칭찬하기. 너희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고생이 많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7단계, 새로운 전통 만들기. 예전 방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며느리가 부담스럽지 않고 아들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와 배려입니다. 우리 세대의 방식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젊은 세대의 방식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화해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소개하겠습니다. 충남에 사시는 72세 김성한 씨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우리 방식만 강요했구나. 너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빠는 그걸 몰랐다. 명절 때마다 재촉하고 성화를 부려서 너한테 스트레스만 주었구나. 이제 알겠다. 너희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다.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아빠가 기다릴게. 그 대신 가끔 전화로라도 목소리 들려다오.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방식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를 사랑합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 세대와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다시 한번 따뜻한 가족의 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생활 패턴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효도와 가족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자녀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언제 와? 라고 묻지 말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세요. 왜 안 와? 라고 따지지 말고 바쁠 텐데 몸조리 잘해라고 말해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가족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사랑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표현 방식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웃음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가족이 되어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며 고맙습니다.